이제 반도체 가보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로. 지난주에 보면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음. 애플 음. 다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예,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어요. 뭐 그 부분은 뭐 미국 시장도 과요권에 와 있고 했기 때문에 네. 별개 얘기긴 하지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연간 캐펙스 전망을 늘리면서 역시 AI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제1 핵심 공약 중에 하나고 추진 산업이다 보면 결국은 이 하단을 올리고 캐펙스 투자를 늘렸던 부분이 결국 우리한테 AI 투자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인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해서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죠? 네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엔비디아 어차피 잘 가고 있어요. AMD, 그 뒤에 AMD 그렇죠.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마이크론 브로드컴. 맛있죠. 네. 제가 또 최근에 이제 팹리스 쪽에 AR 네네. 그리고 TSMC. 네, 맞아요. 네.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하나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자, 여기 엔비디아 다음으로 제가 수개월간 강하게 밀고 있는 미국 반도체주 탑 4라고 했는데 네네. 네 가지 업체를 했거든요. 네.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 네. 왜냐면 지금껏 계속 수개월을 네네. 계속 네. 하고 있으니까 한 네. 주도 빠지지 않고. 네. 브로드컴, 네. 그다음에 AMD, 네. TSMC, 네. 그다음에 ARM 이렇게 네네. 네 개였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 특히 브로드컴, AMD는 완전히 저는 후발주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두 군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둘 다 같이 엮여 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좋습니다. 네네. 자, 그거 그렇게 보시고 네. 이어가 보도록 이거 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네네. 그 테슬라와 관련된 테일러팹 확정 검토에 대해서 첨단 패키징을 하겠다고 해서 네네. 2나노급의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서 일단 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이 수율이 어떻게 나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첨단 패키징 얘기도 많이 나오대요. 예, 맞아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이 나오죠. 관련해서도 네. 좀 이따가 한번 관련 주도 한번 볼까? 아, 네, 한번 봐주시죠. 좋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메모리 현물 가격 업데이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AI 쪽이 그 풀캐파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DDR4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DDR4 네. 라인이 전부 다 HBM으로 옮겨갔으니까 이건 네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걸 알고 계시면 보고 네. 있고요. AMD 또 신형 AI 칩 MI350을 가격 인상을 했어요. 결국은 AMD에 납품하는 삼성의 HBM3 예고에 대한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AMD와의 HBM 협력이 아직은 엔비디아 콜로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AMD나 브로드컴과 통해서 협업을 해서 이게 성공에 자리를 잡으면 뭐 엔비디아 당연히 뭐 가격 경쟁 측면에서 있겠죠. 네, 들어갈 거라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운드리사는 올인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3분기부터는 2분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소캠 쪽, 저전력 반도체죠. 네. 전력 반도체에 강점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기파이라든가 소캠 쪽에 하반기부터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몇 가지 주목할 거는 테슬라 그리고 추가적인 파운드리 수주가 있을 수 있겠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네. 아마 그 추가적인 수주가 뭐 브로드컴이나 네. 뭐 어딘가에서 뭐 퀄컴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어딘가에서 나오게 되면 이전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테슬라 AI6 수주받았던 만큼 네. 반도체주들 전반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미적거리는 게 아니라 한번 움직일 때 세게 네네.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보시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반도체 좀 몇 가지 더 짚으실 거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테일러팹 테슬라 수주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좀 쉬고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메타, 마이크로,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한 수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신 메모리 얘기도 있던데요. 창신 메모리 DRAM 네,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거죠? 네, 그 어디 갔죠? 여기 아래 있었는데 없네. 예, 사라졌네요. 네. 네, 창신 메모리가 지금 미국에서 규제가 있잖아요. 미국에 예. 규제 받다 보니까 그게 그 DDR4예요. 네, 창신 메모리가 DDR 쪽에서 이제 성과를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요. 예.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주식 몇 가지 하고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반도체도 몇 가지 보고 또 얘기하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좀 얘기하고. 아까 네 가지 먼저 보여드리시죠. 자, 이거는 이제 브로드컴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150달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바닥에서 밀고 있습니다. 네. 200달러. 150에서 200달러도 투자하시라고 그랬는데 정고점은 넘을 것이다. 200달러 초반도 계속 투자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지겨울 수도 있어. 왜냐면 국고점 매일 나가고 반도체만 맨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250달러 넘어서 이제 300달러를 찍고 292달러인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고점이 어디쯤 만들어질 거야 하면 나스닥 깨질 때, 엔비디아 깨지고 네. 기술주들 다 깨질 때 그 시점까지는 네네. 그래서 내가 볼 같이, 때는 내년 중간 선거 전에는 안 깨질 것이다 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봤고요. 그 다음에 TSMC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4월 이후에 지금 150달러, 160달러, 170 해가지고 지금 250달러인데 어느 정도 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많이 올랐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딜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들 종목 중에서 브로드컴하고 AMD는
뭐 사실 제가 한 5월 달부터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110달러, 120달러, 지금은 150 넘어서 170달러 정도 갔고 180 갔다가 제가 이제 이거 보려면 200달러 이상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가보시자고요. 네. 그다음에 ARM. 이게 조금 끼가 있고 네. 좀 올라가다가 좀 푹 밀렸어요. 130달러 초반, 140까지. 근데 제가 볼 땐 130 아래는 안 내려갈 것 같고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물론 ASML이나 이런 쪽 많이 빠졌더라고. 네네, 맞아요. 그것도 뭐 저점이 이제 곧 올 것 같긴 한데 ASML 한번 ASML이 이제 이거 노광장비 이제 독점하는 네네. 회사입니다. EUV 이 800달러 부근에서 이제 750 깨지고 700달러 살짝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ASML은 700달러 아래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동의하세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추세가 이탈되긴 했으나, 그 정도 가격이면은, 여러 가지 재무 지표로 봤을 때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700달러 아래는 네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좋은 생각이 가격으로 듭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봐야죠. 좀 뒤에서 가서 볼까요? 보시죠. 삼성전자 이렇게 남았죠? 네네. 한번 보시죠. 볼까요? 먼저?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창 5만 원대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올 초부터 해갖고 사실 5만 원, 5만 원에서도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강원도에서 그때 이제 맞아요. 뭐였지? 강원도에서 맞아요. 테라로사 앞에서 테라로사 했었어요. 앞에서 방송했을 때 그때 네. 저기 삼성전자 주가가 5만 1,000원, 2,000원만 탈 네,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서 세워놓고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 그리고 5만 5천 원대 부동산 투자하듯이 네.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7만 원 넘어갔다가 7만 4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7만 원 아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진통이 생기면 하지만 6만 5천 아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갈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이상을 한번 보고 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이번에 쇼츠에서 오늘 올려드린 쇼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쇼츠의 영상 내용 중에 그런 내용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명 정부에서 네.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잠시 뒤에 이제 저희 반도체 중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유한테에서 이제 관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아직 품목 관세는 뭐 아직 부과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8월 관세 합의 반도체 관세 역시 15% 전후로 적용될 건데, 15%라는 거를 저희도 지금 상수로 생각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15% 언더로만 나오게 되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면은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반드시 필요한 그 장비 업체, 품목관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장비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네덜란드 ASM에 노광 장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무관세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핀셋으로 골라가지고 또 우리 HBM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뭐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네.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 관세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대미투자 펀드가 조성, 아까 말씀드렸던 대미투자 펀드가 조성 2천억 달러, 네. 그 안에서 실질적인 반도체 제동치기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는 테일러, 텍사스, 네.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어드밴스 패키지 쪽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네네. 이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 네. 어드밴스 KG 여기에서 네네. 반도체 소부장.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테슬라 수주한다. 그때 굉장히 좋았는데 네, 다 그 좋았죠. 이후에 예. 조금 쉬다가 바로 네. 지난 주말에 폭격 맞아가지고 맞아요. 네네.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데 네. 다시 좀 살아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반도체 시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개인 대주 장도세 10억이라는 이슈가 네. 이 소비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거 뭐 넘어가요? 네,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평택파운드 이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공정에 대해서 평택파운드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발목을 잡던 레거시 공정 가동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2분기를 턴해서 하반기에는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적자폭이 이 DS 반도체 산업에서 축소가 되고 그 부분을 나머지 3단 공정이나 휴대폰 쪽에서 사업부에서 아마 만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하반기에는 적자폭을 줄여놓고 파운드의 가동률이 개선되면 삼성전자는 이미 주가는 그 수익은 턴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2분기에 4조를 찍었고 3분기에는 9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조 넘어서 9조 나오네. 네, 9조 보고 있어요. 현재는 컨센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아마 주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10만 원 가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쪽 네. 확실히 살아나는 거, 네. 그 다음에 HBM 쪽에서 네. 지금 미뤄졌던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크죠. 그렇죠? 엔비디아 펄스 통과하면서 예. 뭔가 수주 이슈가 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집니다. 네네. 그죠? 예. 자, 그 부분도 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 어떤 내용이죠? 요건 저희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 주주가치 제고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것도 예. 사실은
굉장히 10만 전자 가기 위한 맞아요. 요인, 어떤 예.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방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바닥을 계속 높여나가는데 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게 음.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미 올 초에 샀던 것 중에 소각한 것도 있고 지금 10월 8일까지 지금 매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한번 수급 현황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볼까요? 네. 이 기타법인에 지금 자사주 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시나 연구임이 흔들릴 때 팔면 자사주로 계속 이렇게 사주고 있으니까 우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예, 기타법인은 자사주를 사고 있는 창구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좋습니다. 그리고 HBM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요거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지난주 말일날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Q&A 통해서 나온 거예요. HBM에 대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예, HBM4에 대해서 일시 나노 공정 모제품을 양산 승인 완료를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공표를 하겠지만 Q&A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 HBM4는 일시 나노 공정 모제품 양산 승인이 네네. 완료됐다. 맞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은 지금 9조 정도, 그리고 4분기도 9조 정도 해서 올해 연간으로는 이건 한번 여러분도 한번 봐두십시오. 네네. 이게 2분기 때 그러니까 네네. 최근에 지난주였죠? 네, 맞아요. 얼마 4.6조였나? 예, 4.6조죠. 4.6조였고요. 그다음에 이번 3분기에는 지금 8조 넘어서 한 9조대 정도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거는 단순하게 뭐 테슬라 수주도 있지만 그 크죠. 그게 그쵸. 크죠. 그 트리거 네네. 역할을 해준 거고. 네. 하지만 실적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네, 거.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주목해 보셔야 예, 됩니다. DS 부분 영업이익이 반도체잖아요. 음. 이 부분이 3분기, 4분기 이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네. 쪽으로 중복되어 있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요 뒤에 보면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볼까요? 예, 요거는 삼성대 메시지라고 해서 Q&A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네. 대진증권에서.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 메모리는 그 HBM4가 할 가능성이 높고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긴 하지만 발표만 되지 않을 뿐이지 수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네. 이 내용이네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트리폴드, 이게 3번 접는 거잖아요. 음. 예, 3번 접는 거는 XR 디바이스 같은 새로운 신규 폼팩트에서도 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시제품 양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얘는 또 이것도 하니까. 네, 맞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네. 반도체 아까 얘기하면서 첨단 패키징 얘기하면서 네. 그래도 혹시 오늘 뭐 떠오르는 종목은 없죠? 나는 네. 아까 우리 그 첨단 패키징, 네.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사실 차세대 본딩이잖아요. 뭐, 패키징 그렇죠. 기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찌됐든 HBM4, 이제 HBM5에서는 거의 이게 뭐 거의 적용이 되는 걸로 네네. 이제 돼야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 로드맵으로 보니까 HBM4 16단? 네, 맞아요. 부터는 네. 이거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네.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한미반도체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이오테크닉스 많이 올랐어요. 네네. 한번 볼까요? 그죠. 이오테크닉스 먼저 많이 올랐어요. 네, 먼저 올랐죠. 한미반도체는 좀 못 오르고 네네.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못 오른 게 나는 이놈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K시텍. 예, 세정식가업체죠? 네. 네. 얘는 이제 맞아요. CMP, 네네. 세정 장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 폴리싱이라고 하잖아요. 평탄화하는 거. 예, 그렇죠. 연마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맨질맨질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관련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한 수혜 종목군들 리스트에서 내가 이렇게 쭉 봤더니 제일 못 오른 종목이 나는 좀 이건 것 같다. 아, 예, 동의합니다. 이거는 네. 뭐 제 생각이니까. 뭐 원익 IPS나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지금 투자한 것 중에 K시텍이 4.7인가? 예, 그 정도 되는데 네. 예,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뭔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거래는 안 터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익 네. IPS를 보면 네. 한번 볼까요? 원익 IPS는 이제 먼저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더 오를 거야.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원익 IPS 2만 뭐 6,000원, 7,000원, 8,000원, 2만 9,000원대 3만 4,000원 갖다 지금 눌렸는데 네네. 오를 때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진테크도 여전히 살아있죠. 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유진테크도 사실 21선 살짝 깨졌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네. 근데 K시텍은 내가 볼 때는 못 오른 주식이라고 네,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K시텍은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26,000원을 뭐 지지선 정도, 그다음에 뭐 28,000원에서 한 3만 원 초반 이 정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